P90은 소련의 스페츠나츠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기관 단총입니다. P90의 역사, 아니 생존기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는데 1980년대 냉전의 종식은 다가왔지만 여전히 소련의 위세는 대단했기에 나토군은 소련군, 특히 특수부대인 스페츠나츠의 후방 침투를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후방 지원 인원의 무장은 특성상 기관 단총이나 자동 권총 등으로 한정되었는데 이 정도로는 소련군의 티타늄 방탄복을 뚫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9mm 탄약 사용 총기보다 강력한 개인 방어화기 PDW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벨기에의 FN사도 이런 추세에 맞춰 86년도부터 P90의 개발에 들어가 91년도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온 P90의 특징으로는 첫째, 불법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기의 길이가 500mm 정도로 매우 짧은 반면 총열은 360mm로 긴 편입니다. 덕분에 휴대성과 명중률 모두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둘째, 매우 독특한 급탄 방식을 보여줍니다. 탄약이 90도로 회전되며 급탄이 되는 방식인데 덕분에 50발이나 가용 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효율을 보여주지만 삽탄이 끔찍하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셋째, 전용 경량 초고속 탄약을 사용합니다. P90의 개발과 함께 기존의 소구경 탄보다 뛰어난 5.7mm 탄약이 개발되었습니다. 탄자 앞부분엔 공간을 주고 뒷부분엔 알루미늄을 넣어 경량화를 하였는데 덕분에 탄속을 매우 높여 관통력을 증가시켰으며 반동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이렇듯 P90엔 여러 획기적인 기술이 반영되었지만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며 사실상 위험도 사라지게 되었고 후방 요원들도 5.56mm 카빈 소총으로 무장하는 등 전술도 변경되어 주요 고객층을 잃은 P90은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90년대 이후 각종 보호장비로 중무장한 테러범들이 전 세계에서 활개치게 되며 고관통, 저반동, 대용량 탄창의 휴대성도 높은 P90의 수요가 대테러 부대들에게 크게 늘어나며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P90은 컨셉이 애매한 PDW라는 명칭 대신 고관통 기관단총으로 컨셉을 바꾸어 마케팅이나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P90은 현재까지도 미국, 벨기에, 페루, 브라질, 프랑스, 심지어 리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특유의 디자인 덕에 에어소프트건으로도 상당수 만들어졌는데 전동건으로는 크라이텍, 시마, 클래시가미, 킹암즈, 마루이 등이 있으나 가스건으로는 위가 유일무이합니다. 오늘 리뷰할 총은 위사에서 나온 P90인데 실총의 명성과는 달리 위에 좌절편 삼신기라 불릴 정도로 악평이 가득한 총입니다. 그런 평이 왜 생겼는지 리뷰를 하며 알아보겠습니다. 총기는 내부의 주입구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순정 상태이며 길이는 510mm, 무게는 2.32kg입니다. 외부는 장전 손잡이 및 각종 나사 부위를 제외하면 리시버, 심지어 아웃바렐까지도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총을 꽤나 잘 재현하였는데 실총처럼 버튼을 눌러 상부를 분해하고 볼트 캐리어를 제거, 후방 커버를 벗기면 나오는 버튼을 눌러 해머 그룹을 뽑아주면 됩니다. 내부는 역시나 자석이 붙는 부분은 거의 없으며 하우징은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볼트 캐리어도 리코일 가이드는 스틸, 나머지 부속은 아연합금으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작동 방식은 실총처럼 단순 블로우백 방식이라 내구도가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파손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라텍이나 지파츠에서 옵션이 나와 있으니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듯 의외로 무난해 보이지만 이런 위사의 P90 평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으니 바로 기이한 설계의 가스 주입 구조입니다. 탄창에 채워놓은 가스가 바로 노즐로 분사되는 게 아니라 탄창 결합 시 리시버 내부의 가스 탱크로 다시 한번 주입되고 그제서야 내부 가스 탱크에서 노즐로 가스가 분사되는 방식이라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문제 중 첫 번째는 가스샘에 아주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가스가 위에서 아래로 주입되는 방식과 이중 가스 탱크 구조 문제로 금방 오링이나 기타 부품에 문제가 생겨 가스샘이 매우 자주 발생해버립니다. 두 번째, 냉각 때문에 장기간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스건 특성상 격발 시 가스탱크가 점점 차가워지는데 다른 GBB는 가스탱크가 탄창에만 있기 때문에 탄창 교체만 해줘도 큰 문제가 없지만 P90은 가스탱크가 탄창에도 그리고 리시버 내부에도 위치해 있어 한번 냉각이 진행되면 리시버의 냉기가 빠질 때까지 아무리 탄창을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주입구 재질이 좋지 않아 쉽게 파손이 됩니다. 그나마 이 부위는 옵션이 있어 부품만 교체해주면 해결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치명적인 문제 때문에 실사용이 힘든지라 보통은 HPA로 개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외에도 단발 시 트리거 압이 너무 센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트리거 박스까지 분해가 필요한 부분이라 다른 유튜버분들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몇 년 전에 가스샘이나 내부 잔고장 이슈를 해결한 신형 P90이 발매된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인 것으로 보아 흐지부지 된 듯합니다. 사용 가스는 상기한 가스샘의 취약한 문제 때문에
화법 이상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록 탄창의 구조는 아쉽지만 위제품답게 공탄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편의성만큼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반동은 꽤나 무거운 볼트 캐리어와 불법 향상 덕분에 생각보다는 묵직한 편입니다. 기화율은 탄창 2개 분량 100발까진 격발이 가능하나 상기한 내부 가스탱크 냉각 문제로 세 번째 탄창부터 사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해외 소비자 가격은 $286, 한화 약 41만원이며 배송비 및 부대 비용 포함 시 약 61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평점과 결론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 8.5, 실총 영상을 훌륭하게 재현함, 반동 5.5, 묵직한 볼트 캐리어, 불법 구조 덕에 따가운 반동, 기화율 6, 100여 발 격발이 가능하나 이중 탱크 문제로 연속 사용은 불가능함, 내구도 7, 플라 재질이 많지만 무난한 내구도, 하지만 최악인 가스탱크 구조, 옵션 호환성 7, 서드파티 옵션 다수 존재, 실총 외장 호환은 미지수. 결론, 현존 유일무이한 P90 GBB라는 점, 그리고 외관이나 내부의 높은 제온도는 높이 쳐줄만 하지만 이중 가스탱크 구조 때문에 안정적인 사용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대로 사용하려면 사실상 HPA화가 필수인데 관련 장비를 갖추려면 손이 꽤나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HPA 장비를 갖추고 계시거나 실사용보다는 방구석에서만 갖고 노실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총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